나에게 링크 플러스란 네모이다. 오빠, 잘 지냈어? 야, 진짜 반갑다. 요새 학교에서 링크 플러스 SFM 트랙하고 있다며 어쩌다 시작하게 됐어? 나 복학하니까 세상이 엄청 변했더라고.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막 한식 뷔페가 뜨고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막 키오스크, 드론, 서빙 로봇, 야, 그래서 4차 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좀 궁금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근데 마침 우리 학교에 이 트랙이 생겨서 바로 가입했지. 야, 이런 신기술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트랙하면서 어려웠던 건 없었어? 야, 확실히 플립드 러닝이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수업보다 할 게 엄청 많더라고. 작년에 앱 설계 수업 들을 때는 계속 오류가 나서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덕분에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구글에서 코딩 검색도 해보고 지나가던 소용대 친구 붙잡아서 계속 물어보고 결국에 어떻게 끝냈지. 야, 빅데이터 분석 수업할 때는 R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려웠어. 우리 때는 1학년 때 시벌벌 배웠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KH 코더나 보스비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루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떻게 이미 시작했는데 진짜 꾸역꾸역 따라했지. 결국에는 끝까지 하니까 되더라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OECD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이 생관관계 분석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하면서 많이 배웠어? 취업에 도움은 될 것 같아? 야, 요새 취업시장에서 코딩같이 디지털 직무 관련된 직원들 주로 뽑는데 우리는 문과라서 기초교양 말고는 이런 거 접해볼 기회 많이 없잖아. 근데 트랙을 하면서 앱 설계도 해보고 R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최근에 회사들이 요구하는 능력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트랙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논문도 써서 학회 나가서 발표도 하고 할 때는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자소서에 쓸 것도 많아지고 또 특강으로 오신 여러 강사님들 덕분에 내가 어떤 게 하고 싶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 나는 트랙 시작 전에도 배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서빙 로봇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일을 해보려고 해. 아,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까? 야, 포기하지 않고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나에게 링크 플러스란 나를 조금 더 키워주는 물뿌리개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링크 플러스 스마트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트랙에 참여하고 있는 외식경영학과 1호학번 이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SFM 트랙을 대표해서 성과 발표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SFM 외식 서비스 앱 설계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고 공모전에 참여했던 약솔로몬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커스터머 페르소나입니다. 저는 이 어플을 처음 기획할 때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을 참고하였는데요. 그 책에서는 페어 플레이어를 2020년의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페어 플레이어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공정성을 중요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는 이런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속 장소와 메뉴를 정할 때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어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콘셉트입니다. 저는 이 어플을 기획하기 위해 중간점 찾기 그리고 메뉴 선택이라는 개념들을 가져왔는데, 중간점 찾기 관해서는 중간 위치를 찾아주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적인 희생을 하지 않고 공정한 만남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메뉴 선택에서는 소거버그를 차용하여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서로 먹지 못하는 혹은 최근에 먹었던 음식을 제거해서 최악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사진들은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순서에 따라서 캡처본을 따는 건데, 첫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통해서 어플이 시작이 가능합니다. 어플이 시작이 되면은
저기 출발지를 3군데에서 혹은 그 이상 추가를 할 수 있고, 출발지를 선정하면은 그 다음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 선택하면은 이 어플에서 출발지와 못 먹는 음식을 종합해서 중간 지점에 사람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알려주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추천해주는 장소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어플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판결받기를 누르면 7호선 노선도가 나옵니다. 이 노선도에서 출발지를 2개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랜덤으로 부천시청과 내방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 두 지점의 중간점인 남구로가 추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못 먹는 음식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삼겹살, 보쌈, 족발, 만약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라고 체크를 하고 메뉴 확인을 누르면 체크되지 않은 메뉴들 중에서 오늘의 메뉴를 추천해 주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판결을 누르면 남구로역과 쌀국수 이전에 판결받은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검색을 통해 오늘 어떤 음식점에서 만날지 추천해 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해 트렌드인 페어 플레이어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한 어플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참여자 중 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절약된 시간이라는 재화를 사용해서 다른 생산적인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인 그리고 7호선만 가능하도록 제가 구현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인 개발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플을 출시하게 된다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현재 교통 상황 등을 추가해서 이동수단까지 고려하여 만남 장소를 설정한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이 메뉴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 좋은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서 12월 즈음에 이 어플을 기획하고 학교 군내 공모전에 나갔을 때는 유사 기능을 가진 어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유사 기능을 가진 어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수강생의 어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속어법을 이용한 약속 장소 및 메뉴 추천 어플과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냉장고 관리 어플을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어플을 기획 중에 있는데요. 새로운 어플에는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서 냉장고 내부 사진을 찍으면 냉장고 속 내용물을 파악하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속어법을 이용하여 오늘은 먹고 싶지 않은 재료들을 제거하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주는 어플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가적인 특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떤 발전이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 또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